집값이 30%씩 뚝뚝 떨어지는 곳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이 되면서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토록 외쳤던 강남 불패, 강남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강남도 대세 하락기에는 45%, 50% 이렇게 반토막이 났던 시절이 있었다. 그것도 길게 5년, 6년 정도 길게 이어졌던 적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남도 하락기에는 필패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강남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치가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강남 옆에 붙어있는 잠실 쪽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실, 대한민국에선 살기 좋은 동네,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좋은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실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실의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인 잠실 엘스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잠실동 주간 방문자 1위를 할 정도로 가장 뜨거운 아파트이기도 하고, 바로 옆에 리센츠 아파트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는데요. 잠실 엘스 25평 아파트의 예를 보겠습니다. 21년 9월 달의 경우는 11층이 2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22년 7월 29일 불과 지난달에 17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6층이 거래가 됐죠. 자, 이렇게 4억 9천만 원이 하락돼서 급매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실 엘스에 이렇게 급매물이 나와서 이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뛰기도 정말 많이 뛰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매물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실 엘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한번 보실까요? 이 아파트는 한 동짜리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시세에 영향을 주는 아파트랄지 시세를 움직이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한 동짜리 아파트, 작은 평수의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21년 6월 달에 12층이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2평이죠. 그런데 올해 3월 달에는 10억 9천만 원에 5층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 동짜리의 작은 아파트들도 정신 못 차리고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 시대가 왔다, 하락하고 있다. 자, 이것은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들이 가격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그널로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이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락의 시그널로 충분히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남 하락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압구정동, 청담동 아파트도 급매물로 하락 거래되는 것을 제가 예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자, 강남구 도곡동,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도곡동의 좋은 아파트, 렉셀 아파트가 하락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7억 거래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 정말 범상치 않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강동구 고덕동의 아르테온 아파트도 마이너스 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 절벽 속에서 정말 급급매가 이렇게 나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군지 도곡동 너마저 도곡 렉셀 40평이 신고가보다 7억이 뚝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2달 전, 3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뉴스는 숱하게 나올 뉴스다, 잘 챙겨보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다시 잠실 엘스 와봤습니다. 잠실 엘스는 정말 살기 좋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한강변을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잠실 엘스는 25평이었는데 이젠 33평입니다. 이 아파트는 4억 5천만 원이 하락됐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1년 10월 달에는 27억에 14층이 거래가 됐는데요. 올해 7월 달에는 22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4억 5천만 원이 하락돼서 거래가 됐습니다. 잠실 엘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 마구 오르던 아파트들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점점 가격이 내려가서 22억 5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자,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을 완전히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잠실 또 다른 지역 한번 가볼까요? 잠실은 정말 지금 하락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타운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살기 좋은 지역이죠. 바로 전철역이 붙어 있고요. 잠실 전 지역은 이렇게 가격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21년 8월, 작년에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바로 그 즈음에 13층이 23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2평입니다. 그런데 22년 7월 달, 올해 7월 달에는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억 3천만 원 정도가 하락해서 거래가 됐으니까 여기도 역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하락 거래가 속출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락으로 거래되는 금매물들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나 송파구, 강동구의 집값은 떨어졌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용성이라 해서 마포, 용산, 성동구도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열심히 보여드렸는데 사실 용산은 그렇게 많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초 용산은 조금씩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서초 용산마저 하락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년 6개월 만에 25개구 모두가 완전히 하락 거래로 접어들었다는 시그널입니다. 그토록 버티던 서초구나 용산구마저 이렇게 하락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집값이 다 하락했습니다. 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가장 하락폭이 작은 지역이 전북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고요, 강원도입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 집값이 정말 많이 뛰었죠. 세종 지역 집값이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대구도 많이 뛰었었죠. 그런데 하락할 때는 이렇게 가장 먼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서울 지역 아직까지는 살짝 좀 덜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서울 지역이 어쩌면 가장 많이 하락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폭도 억 단위로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서울 강남 도곡동에도 큰 폭으로 하락된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급급매가 아니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용산구도 전세가가 21억에서 19억, 17억, 14억까지 내려온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고 무슨 개발이니 뭐니 해서 너무 많이 뛰었는데 이제 조금씩 아파트 가격이 정신을 좀 차려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소득 대비 아파트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폭등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서민들 살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 이제 시작이 됐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따라서 어느 특정 아파트에 따라서는 안 떨어지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으실 때 절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고분양가, 그 다음에 내가 감당 못할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당분간은 금물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표영호TV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